기자의 큰 스핑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일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스핑크스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토픽입니다. 다른 곳에 없는 명소를 둘러보는 이집트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스핑크스라는 이름. 이 상은 스핑크스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이 상을 만든 인물도 그렇게 불렀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스핑크스라는 이름은 이 상이 생긴 2000년 후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스 왕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에 얽힌 일화를 기억하시나요?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 왕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밤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물론 오이디푸스의 대답은 인간. 그러자 괴물은 분노하여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그리스의 스핑크스 사이에는 미미한 공통점밖에 없었지만 그런 옛날에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스핑크스는 바위. 스핑크스는 하나의 거대한 바위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조각상의 크기는 무려 길이 73m, 폭 19m, 높이 20m. 이렇게 큰 바위를 상상해보세요. 스핑크스는 모래 속에서 파냈다. 고고학자들은 스핑크스가 만들어진 것은 4500년 전 카플러 왕의 치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량의 모래가 스핑크스를 묻었고 후세 투트모세 4세 시대의 인부들이 고생 끝에 겨우 앞발만 파냈습니다. 시대는 흘러 람세스 2세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윽고 로마 황제 네로를 기리기 위해 스핑크스가 장식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모래의 작용은 그치지 않았고 19세기에 다시 고고학자들은 조각상 주위에서 삽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관광 명소로서의 스핑크스. 아시다시피 오늘날 스핑크스에는 SNS에 올릴 셀카를 찍기 위한 관광객들이 무수히 몰려듭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의 전통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이곳에 기분 전환을 위해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황제 네로 시대에는 이곳에 폭 12m의 돌계단이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특별한 사람들이 이 고대 조각상의 다리 부분까지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색이 선명한 스핑크스. 스핑크스 곳곳에서 연구자들은 안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자 마크 레너 박사는 조각상이 당초 애니메이션 피규어처럼 채색된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그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스핑크스의 코를 부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가 스핑크스의 코를 망가뜨렸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항설에 의하면 나폴레옹 시대에 코가 대포에 의한 포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벨릭스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고고학자 마크 레너 박사는 도구를 통해 코는 3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이도적으로 부서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설에 따르면 이는 열광적인 수피즘 신자들의 소행으로 그 땅의 농민들이 스핑크스를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 한 전설에 따르면 조각상을 훼손한 벌이 내려 기자의 거리가 모래에 파묻혔다고 합니다. 야만적인 행동을 하면 그런 벌이 내려지는 걸까요? 스핑크스 턱수염. 스핑크스는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종종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에 파라오의 특징적인 턱수염이 남아있었다면 유럽 화가들은 굳이 여성의 모습으로 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턱수염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후일 벗겨졌습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이 턱수염 일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 머리에 없는 것.
스핑크스 머리에 올라가면 머리 위에 뚫린 구멍을 막고 있는 금속 맨홀 뚜껑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26년에 연구자 에밀 바레즈가 사람 키만한 깊이의 구멍을 보존했을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구멍이 스핑크스의 머리에 어떤 장식, 아마도 왕관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왕관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금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스핑크스의 구멍과 내부 통로. 스핑크스는 그 겉모습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안쪽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갑자기 이토록 대단한 파수꾼을 만든 것은 막대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기록의 방. 스핑크스 지하에는 기록의 방이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몰된 아틀란티스 제국의 기록을 몰래 숨긴 장소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뒷받침도 없는 설이지만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상의 내부를 들여다볼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핑크스 오른쪽 귀 부근에 있는 입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빛과 그림자의 장난이 맞물려 얼핏 그렇게 보이는 침식의 흔적일 뿐입니다. 턱수염을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비밀 통로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스핑크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방법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머리 위에 뚫린 구멍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펠링 구멍. 2m 곱하기 3m 정도 크기의 펠링 구멍은 스핑크스 머리 바로 뒤에 있으며 약 1m 깊이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1837년 이집트 고고학자 하워드 웨이스와 존 펠링 기사가 이끄는 팀이 스핑크스의 몸 부분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뚫으려 할 때 나타났습니다. 드릴 박대가 깊이 8m인 곳에서 더 들어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폭약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남겨진 구멍은 유적의 잔해와 고고학적 쓰레기를 담는데 안성맞춤인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1925년 그 쓰레기들 중에서 스핑크스 머리에 차고 있던 장신구, 네메스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어도 뭔가 도움은 되었네요. 엉덩이 쪽 통로. 자, 조각상 뒤쪽 부분에는 진짜 터널이 있습니다. 엉덩이 쪽 입구에는 지표 높이의 내부로 통하는 통로가 2개 있습니다. 아래쪽 통로는 지하 5m 정도의 복류수층까지 갑자기 내려갑니다. 한편 위쪽 통로는 장식용 벽돌로 된 벽과 스핑크스 몸체 사이를 지나 지상 4m 높이에서 끝납니다. 이 통로의 막다른 곳에는 벽의 높은 곳에 폭이 좁은 홈이 패여 있습니다. 2개의 터널이 생기게 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한설에 따르면 이것도 방금 이름이 나온 꼬리 부근에서 구멍을 파고 있던 하워드 웨이스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전 시대에 터널이 생겼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허리 부분의 균열. 스핑크스의 허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생긴 균열로 빙 둘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의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1926년에 구스타프 바레스가 금속 막대나 석회, 시멘트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균열은 존재하며 스핑크스의 등에 있는 정사각형 구멍은 그 내부로 통합니다. 로프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꿈의 비석 끝에 있는 공간. 스핑크스 양쪽 앞발 사이에는 15톤이나 되는 거대한 비석이 솟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묻어진 사찰의 문이었을 것입니다. 비석을 덮고 있는 고대 문자는 투트모세 4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투트모세 4세는 파라오가 될 적당한 자격이 없는데도 권좌에 오르기 위해 교활한 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자신이 스핑크스 그늘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꿈속에 아툼신이 나와서 모래를 제거하고 스핑크스를 깨끗하게 한다면 그를 파라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스핑크스의 앞발은 모래를 걷어내고 모습을 드러냈고 투트모세 4세는 자신이 권좌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꿈의 비석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비석 뒤에 덮개가 숨어 있고 그 아래에는 지극변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판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인물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열쇠 구멍. 스핑크스의 북쪽 뒷다리 옆에 깊이 2m 정도의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열쇠 구멍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스핑크스 본체와는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자 마크 레너 박사는 이것을 미완성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스핑크스의 보호를 받는 아늑한 장소를 원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오시리스 신의 지하도. 스핑크스와 카플러 왕 피라미드의 거의 중간 지점에 꼭 소개하고 싶은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곳은 오시리스 신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지하 25m 깊이에서 끝나는 지하 터널망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개의 방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곳이 목욕탕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추측했습니다. 이 장소는 엄청난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시리스 신의 지하도는 카플러 왕의 피라미드나 카플러 왕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스핑크스와 이어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것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마지막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였으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지식이 늘어났다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다음 동영상을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